안녕하세요. 새아들의 아빠 김광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라도 모 빌라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숙지한 다음에 직접 비용 부담 때문에 국토부 심사 사건을 접수하고 하자 판정을 받았다라는 어, 안내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그런데 하자 판정서를 받고 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움을 좀 얻고자 한다고 연락을 제가 받게 됐고요. 제가 뭐 계약 수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심사 사건 접수하시고 하자 판정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음, 제 영상을 보시고 국토부 심사사건을 접수하실 때에 어떤 부분들을 미스하시는지 같이 좀 좋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그 건물 하자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하자 판정서를 이렇게 발부를 받으셨고요. 4월 13일 날 이제 접수를 하셨는데 6월 19일 날 하자 판정서를 받으셨으니까 좀 빠르게 받은 케이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는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싶었는데 빠르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자 내용들이 어떤지를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들이 균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총 뭐 27건 정도 하자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나뉘어서 받으셔서 어, 이렇게 뭐 9건씩 하자 판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균열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건물에 균열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 균열이죠. 뭐 이 건물은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세대수는 4개 동 모두 합쳐서 한 90세대 정도. 음, 그리고 하자이행 증권은 서울보증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지자체 공모 하자 이행을 해주지 않아서 하자 판정서를 발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이행을 해주지 않아서 지자체에다가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 현재 하자 이행을 강제적으로 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를 거부를 안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말로만 뭐 이제 거부를 남대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제 거부 의사를 못 한 거죠. 이런 뭐 크게 이런 두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힘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힘겹게 심사사건 하자 판정까지 받으셨으면 정말 잘하신 건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셔가지고 일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됐는지 제가 되짚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특이점은 요 진술 조서입니다. 진술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관이 실사일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자가 대면이 되는 거죠. 조사관 그리고 이제 피신청인 신청인 쪽.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될 거고 피신청인은 시공사나 건축주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하자로 인정하고 보수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 피신청인이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날 적어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하자 인정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입주민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제 하자 이행을 해주려나 보다. 순수하게 그냥 인정 하자 인정 다 인정하고 해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참고 내용이 있죠. 참고 내용 보시면 현재 균열 보수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거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외부를 통해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하자 보증금 청구를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자보수 예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분은 입주민입니다. 시공사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로 따지면 한마디로 이렇게 진술 조선을 하자 이행해 주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입주민분들한테 신청하게 해서 건설공제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자 이행 받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의도가 보인 거고요. 건설업을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 전라도에서 가장 좀 큰 업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분들인데 일반 입주민들이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사건으로 하자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수 계획서는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보수 계획서를 안 받으셨대요. 하자 보수 계획서를. 하자 보수 계획서는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자 보수 계획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자를 이행하겠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연한 이제 공사 기간이라든가 또는 떤 자재를 사용하시고 또 시험 성적서는 있는 그런 자재를 잘 사용했는지 납품 확인서 그리고 또 사업자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하자에 맞는 시공자의 자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보유를 한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수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입주민들이 아 이걸 토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해주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보수 계획서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게 열의 아홉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계획서를 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시공사는 그냥 땜빵 공사하거나 대충 공사 마무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국토부는 심사 사건으로 하자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곳이지 어떻게 하자 이행을 받았느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의 경우는 하자 보수 계획서도 못 받았대요. 그러면 하자 이행 거부는 잘 하셨냐고 했더니 뭐 말로만 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공사에서 밀고 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이미 하자 이행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행정처분을 부랴부랴 내리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건축가, 주택가, 주무관은 하자 이행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의사가 없었을 때만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거지, 이미 하자 보수를 이미 일부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하자 이행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인이 과태료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자 하자 여부 판정서 교부 안내 그러니까 하자 판정서 발부 받게 되시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 같이 이제 받게 되시는 건데요.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및 보수 결과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다가 바로 이제 국토부 시스템에다가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업 주체는 송달받은 날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에 기재된 보수 기한까지 하자로 판정된 사항에 대해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이 나와 있고요. 이 시스템이 나와 있죠.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요게 이제 국토부 시스템입니다. 뭐 국토부 하자문제조정위원회 메인 홈페이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암시를 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어, 내용 보시면요. 하자로 판정받은 사항에 대해 하자 여부 판정서에 기재된 보수 기한까지 사업 주체자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은 하자 여부 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할 수 있다. 단, 단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또는 관리 주체가 하자 보수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 부과됐으니까 하자 판정서 발부 받았으니까 시공사나 건축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합의금 드릴까요? 뭐 예치금 찾는 거 동의해드리면 알아서 하실래요? 뭐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냥 뭐 야밤에 몰래 와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지자체 주무관은 어떻게 했든 간에 하자 이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시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 영상만 보고 아 하자 판정서 발부받는 거 발부 받아서 요구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니까 무조건 해주겠지. 알아서 막 어, 판정서만 받으면 뭐 알아서 기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은 이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막된 말로 빠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그냥 실사 때 하자로 다 인정한다고 진술조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세상에 그거 믿고 마음 놓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입주민들이 단결하셔가지고 같이 머리 싸움 하는데 동조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짤지 입주자 대표 회의 동대표님이나 회장님이랑 논의를 잘 하셔서 맞게끔 잘 대처하셔야 돼요. 하자보수 계획서도 요구하셔야 되고 어떻게 요구하느냐 뭐 이런 거는 노하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하자 판정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 계획서도 못 받고 강제로 하자 이행 받아서 진행되고 있으니 지자체에다가 과태료 처분도 못 내려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 보면 정말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좀 더 빨리 전화 주셨어야죠. 왜냐면 방법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엑기스적인 부분을 좀 뭐 말씀드리면 방법이 이 건물은 그러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 건물은 아직 하자 보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다 받은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공영 부분에 대한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 하자 아, 이행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심사 사건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지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신 거 말고 준공 허가 서류까지 도면까지 모두 다 안 되시면 업체에 맡기서라도 중대 과실을 찾아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사건을 신청하고 또 이 주무관에 대한 부분은 소극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입주민의 편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야. 왜? 이제
정말 알아서 제 영상 보시고 잘 하셔서 판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라고 하니까 제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 이 입주민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심사사건 접수해서 하자 판정 받으면 모든 하자 이행을 다 그냥 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 대상자인 피신청인인 시공사나 건축주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지 대충 공사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보수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중대가시 잘 찾으셔서 처음부터 제철을 잘 하시고 가야 된다는 거고 진행 과정 중에서도 입주민들하고 단합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동 대표님한테 맡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저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애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어떤 부분을 체크를 받아야 될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심사 사건으로 하자 판정서를 발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과정 중에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자를 제대로 이행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처음 시작부터 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저희 그 유튜브 채널도 저희 그 검색해 주셔서 구독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라도 어, 여러분들한테 어, 더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